한미 간의 팩트 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포함해 안보상 중요한 여러 이슈들이 문서가 되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인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 안보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네. 방금 전에 나온 속보 관련된 거 좀 질문을 드려보죠. 이 네.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네. 이 북한에서 조금 전에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는데 네. 일단 구체적인 워딩은 이런 거죠. 한국의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강하게 뭐 예. 비난을 했는데 뭐 예. 예상된 반발이긴 하죠. 네, 그렇죠.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예. 딱 이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적반하장. 적반하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저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 핵추진이냐 원자력 추진이냐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예. 원자력 잠수함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 그 표현을 쓸 텐데 북한이 몇 년 전부터 원자력 잠수함 보유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요. 예. 실제로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 모습은 아니고 배 아랫단만 김정을 이렇게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제 드러나는 부분만 봤을 때 한 7, 8천 톤급의 원자력 잠수함이 예상이 된다 이런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예. 이렇게 합의를 추진하게 된 데는 북한의 원잠 보유 추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예. 이 북한 이 주장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잠수함이요.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렇게 네. 문서화 됐어요. 네.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저는 이 자체 의미가 상당히 크다 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건조를 국내에서 하느냐 미국에서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승인도 있고 이런 산들은 있지만 예. 그래도 한미 정상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은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원잠 보유를 추진한 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오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 부여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야 할 산 중에서 하나 이제 네. 건조 장소요. 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거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거는 전제라고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이 팩트시트에는 장소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라고 명시는 안 됐거든요. 이건 왜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예. 위성락 실장께서 언론 브리핑을 할 때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얘기했다. 예. 그런데 미국이 동의했다는 말씀은 없었죠. 오. 예, 미국이 동의했으면 동의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일종의 동상이몽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건조 장소 문제는 아직 사실은 이제 완전히 합의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한미 간의 세부 협상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우리 입장을 예. 관철해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현실상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게 맞긴 맞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조 선소도 9월 말에 가봤었는데 예. 거기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원잠을 제대로 건조하려면 이제 핵연료가 방사능 물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차폐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 제대로 하려면 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 그동안에 지난 30여 년 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예. 그래서 뭐 비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예산만 해도 한 4천억 이상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시설과 역량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핵연료만 이제 공급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은 우리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서 건조하더라도 네. 문제는 이제 핵연료 공급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건 잘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건조해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래서 미국이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저농축 이제 농축도 20% 미만의 예. 저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는데 원자력 협정 이제 군사적 용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원자력 이제 군사적 용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제 지원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참고로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온
원자력 잠수함의 농축도는 이거는 뭐 당시 관계자 공식적으로 밝혀서 제가 말씀드린 19.75%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원자력 협정 개정 있잖아요. 네. 이거에 관한 것도 팩트 시트에는 그 표현은 빠져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후속 논의는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이제 우선 핵연료 관련 부분은 원자력 협정과 별도 협정을 맺어서 공급을 받고요. 근데 이상적인 것은 핵연료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급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20% 미만이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이제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까지는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네. 물론 팩트 시트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지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인데 예. 이 얘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에부터 지난 8월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 미국도 원론적으로 공감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유성락 실장 등께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팩트 시트를 보면 예.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뭐 귀결되는 것을 뭐 승인한다 뭐 이런 취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개정이 아니고 현 원자력 협정 내에서의 조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추가 협상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개정 안 하고도 핵연료 공급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협정을 맺으면 가능합니다. 아 별도 협정으로요? 네, 예. 그리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미 원자력 법상에 이제 유예 조항을 적용을 해서 예. 이제 공급을 받는데 문제는 일부에서는 이제 미 원잠에서 쓰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받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좀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예. 그러려면 엄청나게 족쇄를 쳐야 됩니다. 미국 원잠은 농축도 95%를 쓰는데 예. 이거는 바로 핵무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에 준하는 엄청나게 강한 이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 없는 거죠. 우리도 그만큼 이제 강한 족쇄를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그리고 차라리 원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설계해온 원잠용 소형 원자로 농축도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새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거 받는 것보다 원자력 협정 개정해가지고 우리 거 쓰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또 공급받는 건 이제 개정 안 하고 개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 협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협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핵연료 공급을 위한 별도 협정이죠. 아니 근데 예. 의원님 이게 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연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앞서 이제 넘어야 될 산 중에 더 두 번째 산이 네. 이거 미국 의회 승인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결국에는 그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오케이해도 미국에서 의회에서 노하면 미국은 워낙 또 의회가 막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닥 인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제 중간 그런 선거에서 것도- 민주당이 이기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주가 이제 미국 이 버지니아급이라는 공격용 원잠을 그대로 제공받고요. 예. 핵연료도 마찬가지인데 호주는 우리보다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래서 이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높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3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통과도 지금 상황에서는 장담하기 어렵고 예. 되더라도 하여튼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딱 거제도 앞바다에 딱 뜨려면 시간은 꽤 걸리긴 하겠네요. 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미국도 해군 참모총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의원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 억제로 활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예측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데 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중국은 좀 발끈하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 과거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을 미국이 확 풀어준 적이 있는데 예. 그때도 사실은 내심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 견제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원잠 건조를 승인한 배경에도 이 중국 견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북한 및 중국 쪽 바다에 예. 뭐 잠수함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중국 잠수함이 대만
해협 등을 통해서 동해로 진출할 경우 예. 이 잠수함 추적에 대한 임무를 우리 원잠이 만들어지면 우리 해군의 원잠이 이제 그런 임무를 맡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팩트 시트에 들어간 게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의원님, 이거 주한미군에 10년 동안 3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네. 여기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포괄적 비용이다. 네. 원래 드는 비용을 문서화한 거다. 네. 원래 우리 이 정도 줬지. 네. 원래 주던 거 플러스 330은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 임대 예. 이제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 비롯해서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전기료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방위분담금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다 집어서 넣으면 그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이게 나토 일본에서 예. 이제 쓰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도 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실제로 그걸 다 합해서 그만큼 되는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요구해온 전략자산 전개 비용 예. 이런 것도 포함된 거 아니냐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 말이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생으로 330억 달러 돈으로 줘야 되는 거는 아닐 거다 아니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던 캠프 홈프리스에 지원하던 돈들이 포함된 건 맞을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주한미군 네. 얘기 나왔으니까 네. 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네. 다 일면에 이 지도를 실었던데 네. 이런 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네. 지도가 거꾸로 뒤집어 있어요 지금. 네. 이제 북한이 아래쪽에 가 있고 네. 우리나라가 위에 가 있는 이거 이제 세계 지도를 뒤집은 거거든요. 네. 일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지도를 공개했는데 이게 지도가 뒤집어진 걸 모를 리는 없을 거고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의 지도를 공개한 건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우선 이번에 브런스 사령관 얘기할 때 예, 북한 얘기는 쏙 뺐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30여 년 국방부 담당하면서 주한미군도 담당했는데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군관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 만나면 맨 앞에 내세우는 게 북한의 뭐 남침을 억제하고 뭐 이런 그런기 위해서 예? 주한미군 존재한다. 그렇겠죠. 그리고 화이트 투나잇 음. 항상 뭐 싸울 태세가 돼 있다 이걸 강조했는데 예, 북한 얘기는 빼고 중국, 대만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지도를 보시면 뭐 타이페이까지 몇 킬로, 예. 베이징까지 뭐 975킬로 뭐 이렇게 숫자를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유사시에 뭐 서해를 통해서 이제 그 중국의 북해함대가 예.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남녀 이제 북부 전구 사령부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견제한 의미도 있다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여튼 중국 입장에서 보면 평택의 캠퍼풀이나 군산공군기지가 예. 모의 비수와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러니 중국과는 예. 제일 가까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1000km 가까이 되는 게 짧은 거리는 아니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예. 이제 짧은 거리고요. 우리 마치 백령도가 북한의 모기의 비수인 것처럼 중국에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는 예. 주한미군의 중요성,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전제용으로도.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일각에서 우려하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주한미군가 나가 있을 그렇죠. 거다. 캠프풀이나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아. 근데 이제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예.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측면도 있다. 다만 예전처럼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주한미군은 아닐 것이다라는 건 그런 정말 부분은 이제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만 해협의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면 적어도 주한미 공군 정도가 예. 거기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투입될 가능성 같은 것은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뭐 재배치,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결국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이 네.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이거 현실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가능해요? 저는 전작권 전환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 우리가 마르고 닿도록 굴 수는 없어요. 한국군의 위기의식, 경각심 이런 문제의식들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꼭 우리가 내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뭐
3년 내 5년 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과연 그걸 행사할 능력이 있느냐 그걸 중심으로 따져봐야 되고 예. 이제 그런 변수하고 또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사실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북한 핵미사일 커지고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이 계속 얘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원칙적으로 필요는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형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